안녕하세요. 알캠 송현 방은비 과장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전생의 단계 중 전문적 사용 단계의 노출 정보 작성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문적 사용은 전문 작업자에 의해 수행되는 모든 형태의 물질을 사용하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 일반적인 산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활동과는 다릅니다. 산업적 사용과 가장 다른 점은 전문적 사용은 어느 장소에서나 발생할 수 있으며 잠재적인 사용 대상자도 넓지만 사용되는 양은 산업 현장보다 낮다는 점입니다. 예시로 개인 사업자, 청소부, 공공영역 사용 등이 있습니다. 만약 산업 현장에서 사용하시는 경우에는 전문적 사용이 아닌 산업적 사용 시트에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시트에서는 전문적 기술이 필요한 직업 활동에서 등록하고자 하는 화학물질 또는 제품에 혼합되어 있는 등록 화학물질 자체의 실제 기능에 해당하는 용도를 작성하면 됩니다. 등록 물질을 사용하는 공간에 대해 작성하는 단계로 일정 공정이 아닌 작업자의 작업 공간에 따라 노출되는 정보를 기재해 주셔야 하며 노출 대상인 전문가는 단순 작업자 또한 해당합니다. 먼저 작성해 주셔야 할 내용은 앞서 설명드린 것과 같이 시나리오의 개요입니다. 본 시트의 노출 정보 작성 시에도 부록을 참고하여 해당하는 내용을 선택하여 작성하시면 됩니다. 시나리오 개요의 상품 내 함량은 범위로 기재가 가능하며 아래의 작업자 노출의 혼합물 여부의 함량과 조성이 같아야 합니다. 맨 윗칸의 용도 분류 책에는 등록하고자 하는 화학물질 자체의 실제 기능에 해당하는 용도를 선택해 주시면 되는데 해당 내용은 화평법에 따른 55가지 용도 분류 체계에서 기술된 내용으로 부록 1 시트에 화학물질 용도 분류 체계 UC라고 기재된 내용 중에서 선택하여 주시면 됩니다. 유의하셔야 할 점은 제품의 용도가 아닌 제품 내의 화학물질의 용도를 기재해 주셔야 하는 겁니다. 부록 1의 UC 목록 내에 용도가 없는 경우에는 55번 기타를 선택해 주시고 해당 내용을 용도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부분에 자세히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택하신 용도 분류 체계에 따른 화학물질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 용도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칸에 최대한 구체적으로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용도 분류 체계는 복수 선택이 가능하며 선택하신 용도에 따른 화학물질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 일일이 전부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상품의 물리적 형태를 고체, 액체 또는 기체로 기재해 주시면 되고 상품 내 함량은 상품 내에 등록 대상 물질의 함량을 기재해 주시면 됩니다. 제품 범주 PC는 상품, 즉 혼합물의 화학제품 범주를 부록 3 시트의 제품 범주 목록 내에서 선택하여 기재해 주시면 됩니다. PC1부터 PC40 사이에서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산업 분류체계 IC, 주요 분류체계 MC, 환경 배출 범주 ERC의 작성 방법입니다. 이미 있는 내용을 선택하는 것이라서 차근차근 부록을 참조하셔서 선택하시면 작성에 크게 어려움이 없습니다. 산업 분류체계 IC는 등록 대상 물질 사용이 이루어지는 산업 영역을 말하는데 부록 2 시트의 IC 부분을 확인하시고 해당하는 부분이 어떤 영역인지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전문적 사용은 6번 공공영역 같은 것들을 말합니다. 빌딩, 공공건물, 자동차 정비소와 같은 작업장, 직업적인 세탁, 거리 공원의 유지와 같은 다양한 장소에서의 물질 적용과 사용을 포함합니다. 다음으로 주요 분류체계 MC는 사업장에서 화학물질을 사용하면서 이루어지는 작업 개요 코드를 의미합니다.
부록 2의 MC 부분을 확인하셔서 물질의 사용이 이루어지는 작업 환경에 대해서 설명을 보시고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전문적 사용의 경우 MC2 매트릭스 내부 또는 표면의 함유물로서 사용 물질이 제품이나 완제품으로 혼입되어 환경 중 배출이 발생하지 않거나 작업장 내에서 노출이 잠재적으로 줄어드는 것. 그리고 3. 비분산적 사용. 비분산적 사용으로 물질에 대한 기본 지식을 가진 특정 근로자가 해당 물질과 접촉하게 되는 공정 내에서의 사용. 마지막으로 4. 광범위한 분산적 사용으로 화학물질의 농약, 살포 등의 광범위한 사용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보통 1번은 전문적 사용에서 쓰이지 않고 2, 3, 4 중에서 3의 경우가 가장 흔하게 사용됩니다. 환경배출범주 ERC는 사용 장소의 환경배출 관점에서 물질의 사용 조건을 기술한 것으로 해당 물질의 사용 상황을 고려해서 공정범주 프록과 환경배출범주 ERC 관계에 따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부록 2의 ERC 1부터 ERC 12B까지 내용을 읽어보시고 해당하는 사용 조건을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연간 취급량은 혼합물의 양이 아닌 혼합물에 포함된 등록 대상 물질의 연간 취급량을 뜻합니다. 총 신고 톤수와 관계없이 전문적 사용 단계의 취급량을 함량을 고려해서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연간 작업일수와 배출일수는 총 근무일, 총 업무일수가 아니라 실제 등록 대상 물질을 취급한, 사용한 작업일수를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정 흐름입니다. 아래의 공정 흐름은 단위 공정별로 공정 단계를 나눠서 기재해야 합니다. 공정을 서술해서 제출하시면 보다 정확한 용도 조사가 가능합니다. 만약 전문적 사용 단계에 정확한 공정 흐름을 서술하기 힘드신 경우에는 공정도를 추가해 주시면 됩니다. 이때 공정도는 P&ID가 아닌 PFD를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정 단계에서는 공정에 관한 설명을 단어로 짧게 기재해 주시면 되는데 전문적 사용에서 공정 설명은 공정이 이루어지는 장소, 작업 방법 등에 대해서 순서대로 자세히 기재해 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공용 화장실 청소 작업을 한다고 하면 공정이 이루어지는 장소, 즉 공용 화장실의 크기 또는 환기는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지, 어떤 물질로, 어떠한 방식으로 청소 작업을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됩니다. 작업자 환경 노출 가능성은 해당 공정 도중에 물질이나 제품이 작업자에게 또는 환경에 드러날 수 있는 가능성을 기재해 주시면 됩니다. 먼저 작업자 노출 작성 방법을 설명드리자면 성상은 등록 대상 물질이 포함된 원료의 성상을 선택해서 가지고 계신 MSDS에 나와 있는 물질의 정보를 기반으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분진 발생 정도는 성상이 고체에 해당할 경우에만 작성해 주시면 되고 만약 액체나 기체인 경우 분진 발생 정도는 공란으로 두시면 됩니다. 혼합물 여부는 공정 과정 중 물질의 함유량을 표시해 주시면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상품 내 함량과 작업자 노출의 혼합물 여부의 함량과 두 가지의 조성이 같아야 되고 신고 톤수와 관계없이 해당 단계에서 사용하는 양을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공정 범주는 공정 단계에 관한 설명으로 복수 선택이 가능하며 부록 3시트에 공정 범주의 설명과 예시를 참고해서 해당하는 내용을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적 사용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작업 공간,
그리고 작업 시간에 대한 작성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작업 공간과 실내 환기시설은 공정 단계가 이루어지는 공간이 실외인지 실내인지, 실내라면은 어떤 환기시설을 갖추고 있는지를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환기시설은 단순히 창문이 있거나 또는 문을 개방하는 것도 해당되기 때문에 만약 창문이 있다면 일반적인 환기가 이루어지는 실내 30에서 70% 효율, 이 항목을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작업 시간은 해당 사용 단계에서 작업자가 직접 관여해야 되는 평균 작업 시간을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공정 온도는 공정 단계에서 등록 대상 물질이 포함되어 있는 상태의 온도를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등록 대상 물질을 보관하는 곳의 온도, 상온이면 상온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공정 압력 또한 공정 온도와 같이 등록 대상 물질이 포함되어 있는 상태의 압력을 뜻합니다. 작업 장소의 압력 범위를 보기 중에서 선택해 주시면 되시고 일반적인 경우에는 상압을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작업자의 호흡 보호구는 호흡을 통한 노출을 막을 수 있는 보호구를 뜻하며 보호구의 종류, 재질, 성능, 필터의 형태, 등급 등을 적어주시고 호흡 보호구의 효율을 선택하여 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단순한 마스크라 하더라도 KF80인지 94인지 또는 덴탈 마스크인지 부직포 마스크인지 면 마스크인지 등의 재질과 효율 등을 기재해 주시면 됩니다. 만약 일회용 마스크가 아닌 세탁을 하여 재사용하는 경우라면 추가로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업자 피부 보호구의 종류는 장갑, 보안경, 보호복 등이 해당되며 해당 보호복의 종류, 재질, 성능, 내화학적 특성이 있는지 여부 등을 기재해 주시고 이 역시 효율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만약 보호복 또는 장갑이 구비되어 있더라도 사용하지 않고 작업자의 손을 직접 거친다면 미착용을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해성 관리 대책의 경우 부록 1 시트에 위해성 관리 대책의 설명을 참고해서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해당 사용 단계에서 작업자 그리고 환경에 대한 노출을 방지하거나 저감하기 위한 설비 그리고 환경 등에 맞는 항목을 잘 읽어보시고 선택하시면 됩니다. 국소 환기 설비의 경우 가스를 흡입하거나 포집, 배출 등을 모두 할 수 있는 장치를 뜻합니다. 위해성 관리 대책 설명 부분에는 위에서 선택한 위해성 관리 대책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기재해 주시면 됩니다. 특정 장치의 경우에는 해당 장치의 포집률, 회수율, 제거율 등의 스펙을 기재해 주시고 만약 단순한 창문이나 출입문을 통한 환기라고 한다면 창문이나 출입문의 크기, 환기하는 시간 등까지 기재해 주시면 됩니다. 또한 위의 보기에서는 선택할 수 없었지만 설비 설치 외에도 다른 추가적인 위해성 관리 대책이 있다면 기재해 주시고 안전교육 실시 여부도 위해성 관리 대책에 포함되니 안전교육의 이행 여부, 교육명, 연간 월간 빈도 등을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해성 관리 대책의 경우 복수 선택이 되지 않기 때문에 보기 중에서 가장 대책이 잘 되어 있는 것으로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환경 노출에 관련한 사항은 화학물질관리법 제11조에 따라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를 실시한 기업은 당해 연도 해당 물질의 배출량 조사 결과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자가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 기업이면 해당 정보를 기재해 주시고 배출량 조사 대상이 아니어서 정보가 없는 경우 또는 정확한 정보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공란으로 비워두시면 됩니다.
하수 및 폐수 처리 시설 사용 여부는 화학물질을 사용하는 시설에서 배출되는 하수나 폐수 발생 시 그 처리 방법을 기재해 주시면 됩니다. 인근 지역의 하수처리 시설 및 공공하수처리 시설에 연계해서 처리하거나 위탁 처리하시는 경우를 여기에 적어주시면 되겠고요. 만약 물리화학적 처리 시설과 위탁 처리를 동시에 한다고 할 때는 각각의 처리가 구체적으로 어떠하며 각각의 처리량은 어떠한지 상세하게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기오염 방지 시설의 경우 해당 장치의 효율이나 용량, 제거율 등을 입력해 주시고 폐수 처리 시설의 경우 폐수 발생 용량과 어떤 식으로 위탁 처리를 하는지, 종류는 어떤 것인지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자세히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폐기물 처리 시설 역시 폐기물의 발생 여부 및 전량 위탁 처리 등의 폐기물 처리 방법을 기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전문적 사용 단계 노출 정보 작성에 대한 안내였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